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실 직속의 임시 전담팀 TF팀을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주체로 무안군의 참여를 밝혀 어떤 방식의 참여 구조가 만들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여러 명이 자해를 했지만 광주시 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목포와 무안, 신안의 행정통합이 번번이 무산되는 가운데 30여 년 전 통합을 했던 순천시와 여수시, 그리고 분열했던 목포와 무안, 신안의 현 주소를 살펴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광주를 찾아 군공항 이전 등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군공항 문제를 직접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던 만큼 시민들의 기대가 큰 상황인데요. 어떤 방안들이 제시됐는지 먼저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 이후 처음 광주를 찾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약속한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장을 마련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 단체장이 모두 참석했고 지역민 등 100명가량이 모였습니다. 광주시는 그간 기부대 양여 방식과 국가지원특별법, 광주 예산 1조 지원 등을 근거로 무안군을 설득해왔지만 소용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군공항을 신속히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청주공항, 대구공항 이런 데는 막 몇 배씩으로 올라갑니다. 군공항 이전을 계기로 해서 명실상부한 서남권 관문공항을 무안공항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무안군은 광주시가 지난 2018년 맺은 민간공항 이전 약속을 사실상 폐기했다며 광주시 말만 믿고 군공항 이전을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나서주길 요청한 이유입니다. 국가가 주도를 하면서 이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래서 그 폐해에 대한 뛰어넘는 획기적인 인센티브가 제공이 된다고 하면 제 자신부터도 국민들을 설득하는 명분이 있게 됩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단위에서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직속의 임시 전담팀, TF팀을 구성하겠다는 겁니다. 전남, 광주, 당사자인 무안, 그리고 국방부, 또 아까 기재부가 해야 된다고 했어요. 대통령실에서 TF팀을 만들고 최대한 빨리 속도 있게 실제 조사도 좀 하고. 경우에 따라 전담팀에는 전문가와 주민 등도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공항 이전은 전남 지역 발전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며 일정 부분 전남도 예산을 투입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오랜 기간 지역 갈등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실 직속 TF팀을 만들겠다고 한 만큼 지원 규모를 떠나 어떤 방식의 실질적인 참여 구조를 만들지가 관건입니다. 이어서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민심이 과거와는 다소 달라진 모습입니다. 최근 광주 MBC 등 지역 언론 3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선 광주 시민의 71%, 전남 도민의 64%가 군공항의 무안 이전에 찬성했습니다. 특히 무안을 포함한 전남 서남권에서도 찬성률이 67%를 기록해 전남 평균을 웃도는 점이 주목됩니다. 하지만 긍정 여론이 높아진다고 해서 이전 논의가 순조롭게 흘러갈 거라고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일련의 과정을 볼 때 서남권 거점 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무안 국민의 신뢰를 초기부터 잃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광주 군공항 이전 정책 토론회에선 무안 군민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 무안 국민들을 설득하는데도 한계가 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제 대통령님께서 나서서 직접 이 문제를 챙기시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저희 전라도민 도민이랄지 광주 시민들은 큰 기대를 갖고 있고 무안 군민들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이제는 지자체 간의 단순한 재정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결국 무안군이 단순 수혜자가 아니라 이전 사업에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은 구체적인 담보 방식까지 언급했습니다. 담보 방법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못 믿거든요. SPC 구성할 때 우선 처분 이익 취득권을 무안군이 갖는 거죠. 여기에 소음 등 직접 피해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공정한 보상 체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제는 정부 주도 아래 무안군도 함께 주체로 참여한 협상 테이블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오늘 더워지는 날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늘 모습 먼저 보시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곳곳에서 구름 가득 지나고 있는 모습이고요. 보성과 영광 등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자욱한 안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오늘 기온 높게 치솟겠습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한낮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정말 덥겠습니다. 기온 자체도 높게 오르는 데다 여기에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과 식중독 등 더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인 토요일에는 광주와 전남에 5에서 40mm가량의 장맛비가 또 한 차례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여러 명이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행동을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정작 광주시 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가 터져야만 대응 체계를 정비할 거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최근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학생 5명이 자기 몸에 상처를 내는 등 극단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학생 중 일부는 옥상에 수차례 올라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기 시작부터 이번 달 초까지 잇따라 발생한 일이었지만 정작 교육당국은 이 같은 일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자해 사건을 일일이 관리하진 않는다며 학교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자해는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학교 측 판단해서 자해 사건이 벌어져도 학교 안에서 그때그때 대처하는 방식이 전부입니다. 초기 대처가 중요하지만 교육청 차원의 컨트롤 타워도 없습니다. 큰 사고가 터져야만 대응 체계를 마련할 거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저연령, 그러니까 연령은 낮아지고 고위험, 고취약성은 두드러지는 게 요즘 아이들의 정신건강의 이제 실태 모습입니다.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초기 위험 대응, 위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선 시교육청은 학생 상담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지만 학생 자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자료가 수집이 될 때 적극적으로 인력이나 서비스 프로그램들을 더 배치할 수 있고 그런 큰 그림을 컨트롤 타워로서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취재가 시작되자 광주시 교육청은 자해 관련 대응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 석방 이후 첫 일정으로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송영길 대표는 어제 오후 소나무당 주요 당직자 등과 함께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억압과 조작의 시대를 넘어 끝까지 정의의 길을 걸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6.25 전쟁 75주년 기념식이 광주에서도 열렸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오전 광주 빛골 시민문화회관에서 6.25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참전 유공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고 유공자 표창과 기념사, 위로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인구 감소
감소와 경제 위축으로 청년층의 인구가 급속히 감소하는 전남 서남권을 살리기 위해 목포와 무안, 신안의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면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30여 년 전 통합을 했던 순천시와 여수시, 그리고 분열했던 목포와 무안, 신안의 현 주소를 살펴봤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남 서부권의 대표 도시인 목포시, 그리고 동부권의 대표 도시인 순천시와 여수시, 두 지역의 통합과 분열의 역사는 30년 전인 1995년으로 올라갑니다. 순천시와 승주구는 정부 시책으로 행정통합이 진행되던 1995년 1월 통합 순천시로 출범합니다. 1차 통합에 실패했던 여수시와 여천시, 여천군 등은 김대중 정부가 탄생한 그 다음인 1998년 통합을 이뤄냅니다. 순천과 여수시가 잇따라 통합되면서 전남의 도시 규모도 변화를 맞게 됩니다. 통합 이전인 1994년 기준으로 인구 규모 전남 제1의 도시였던 목포시는 3위의 도시로 추락하게 됩니다. 목포시와 무안군, 신안군을 하나로 묶는 행정통합은 무려 6차례에 걸쳐 시도됐지만 번번이 무산됩니다. 통합과 분열 지역의 30년 역사는 단지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면서 지역 간 심각한 불균형을 낳고 있습니다. 여수시의 지역 내 총 생산액 GRDP는 31조 원으로 목포시의 5배, 목포 무안 신안을 합한 11조보다 3배 가까이 높습니다. 목포시를 비롯한 무안반도는 이처럼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면서 목포시의 인구가 조만간 20만 명이 붕괴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인구의 고령화는 가속화되면서 신안군은 전국 최고 수준의 노령화 지수에 지역 소멸 위기 지역 최고 등급으로 전락했습니다. 순천은 전남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제1의 문화도시로 성장을 했고, 여수는 지역 성장률이 전남의 약 30%를 차지하는 제1의 경제 관광도시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목포시와 무안군, 신안군 등 무안반도 통합은 30년 전 도시 경쟁력 문제에서 이제는 생존의 문제로 전환됐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목포만 망하면 무안은 괜찮아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놔두다가는 우리 골든타임 놓칠 거고 그러면 다 망합니다. 하지만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무안반도 세 도시가 통합하면 인구 30만 명이 넘는 전남 최대의 도시가 탄생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낸 성공 보수를 더욱 정정당당하게 통 크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영암군이 종합운동장 부지에 장애인을 위한 반다비 체육센터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주차장이 철거됐는데요. 주변 군민과 소통 없이 공사가 진행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다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암 종합운동장 내 부지에 한창 공사가 진행 중인 반다비 체육센터. 지난 4월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기존의 주차장으로 이용됐던 부지에는 지상 2층 규모의 건물이 들어설 예정.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체육시설이라는 점에서 취지 자체는 좋지만 주차장을 이용해오던 주변 사업장과의 협의가 깨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궁도장 조성을 위해 부지가 필요하다는 영암군의 요청에 인근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130여 평을 공시지가로 판매한 김현자 씨. 대신 체육시설 내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김 씨의 사업장까지 통로를 만들어주겠다는 영암군의 약속을 받고 토지협의 승낙서를 작성했습니다. 당시 군수의 결재까지 받은 상황. 하지만 당시 약속으로 만들어진 체육시설 주차장마저 갑자기 철거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철거 공사가 진행될 때까지 영암군으로부터 한마디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1호에서 2021년도 영암군하고 이는 협력 관계가 있다 했는데 지금에서 저한테 아무 협력도 없고 아무 구체적인 것도 없고. 뒤늦게 민원을 접수한 영암군은 반다비 체육센터 준공 이후 도로와 주차장 내면을 들이는 설계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장애인개발원의 BF 인증을 받지 못한다면 설계를 변경할 수 없는 현실. 영암군은 기존 설계도 법리적 하자가 없다며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통로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장하고 그
10여 년 전에 합의한 토지협의 승낙서는 검토도 없이 이미 공사를 시작한 상황. 뒤늦게 해당 문서를 알게 된 이후에도 지자체는 법리적 해석을 고집하며 국민과의 약속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광주 광산구가 각종 지원 대책을 추진합니다. 광산구청은 공직자들이 공장 주변 전통시장과 골목식당, 카페 등을 매달 2회 이상 이용하기로 하고 기업과 학교, 기관 등에도 참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피해 상권 회복을 위해 150억 원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시절 대구시가 추진한 주요 정책 현안의 기조가 대폭 바뀌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신공항, 취수원 안동댐 이전과 재정운영 방향 등 정책의 틀이 조정되고 있는 건데요. 대구시가 공식적으로 핵심 현안의 수정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대구문화방송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가 주요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먼저 대구 경북 행정통합, 정치 일정과 새 정부의 기조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물 건너 갔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퇴임한 지 2달 만입니다. 행정력과 예산 낭비, 시도 간 불협 화음만 키웠다는 후폭풍이 거셀 전망입니다. 요거는 다음 민선 9기 때 의제로 장기적으로 좀 논의를 하고 우선적으로는 낮은 단계 뭐 특별지방자치단체를 다시 설립한다든가 낮은 단계 통합 문제 그런 부분도 우선은 뭐 좀 나눠서 검토를 해야 된다. 취수원 이전 문제도 재검토됩니다. 안동댐만 고집하지 않고 구미 해평 취수장도 선택지에 포함됐습니다. 현 정부의 정책 방향, 중금속 오염 및 막대한 사업비 논란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안동댐 물에 대한 부분을 우선 협의하되 필요하다면 구미시의 입장 변경이 전제된다면 해평 취수함 부분에 대한 정책 부분도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같이 열어놓고 지금 정부 여당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신공항은 대구시 공영개발에서 국가 주도의 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부동산 불황 등으로 좌초된 민관 공동개발, 정부 반대로 사실상 무산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 방식으로는 사업 표류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SPC도 충분히 앞으로 가능하리라고 본다. 어떤 공영개발, LH가 들어온다든가 민간이 들어온다든가 사업 리스크를 좀 줄이면 SPC도 가능하다. 근데 기존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던 긴축 재정 방식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신청사 건립 지원 마련은 공유재산 매각과 함께 지방채 발행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시장의 퇴행과 폭주가 매우 심했기 때문에 시의회가 진즉에 이것을 제대로 견제했어야 마땅했습니다. 앞으로 과제도 많기 때문에 대구 시민의 여론을 제대로 수렴해서 바로잡아야 될 것입니다. 시장 공백과 새 정부 출범이라는 거센 변화의 파고 속에 대구시 권한대행 체제가 재검토에 나선 주요 정책들이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제주 지역의 해수욕장 10곳이 문을 열며 본격적인 여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지난해 바가지 요금 논란 등으로 큰 비판을 받았는데 올해도 평상과 파라솔 요금은 기존의 절반 수준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개장한 해수욕장을 제주문화방송 김항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모래밭 위로 노란색 파라솔이 늘어서 있습니다. 아이들은 모래놀이를 즐기며 추억을 쌓고 바다에는 수영복을 입은 피서객들이 튜브를 타고 신나게 물놀이를 즐깁니다. 오랜만에 바다 오니까 물도 깨끗하고 시원하고 애들이랑 물놀이 같이 할 수 있고 뭐 여기 바닷가재도 있고 잡고 애들 구경하고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제주에서는 협재와 함덕 등 해수욕장 10곳이 일찍 문을 열었고 나머지 2개 해수욕장도 오는 30일까지 문을 엽니다. 2호와 협재 등 해수욕장 4곳은 다음 달 15일부터 한 달 동안 야간 운영이 이뤄집니다.
본격적인 피서철이 다가오면서 도내 해수욕장이 문을 열었지만 개장 첫날이라 아직은 한산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홍역을 치렀던 바가지 요금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해수욕장 평상과 파라솔의 대여 요금은 올해도 50% 내렸습니다. 도내 12개 해수욕장 모두 평상은 3만 원, 파라솔은 2만 원으로 가격을 맞췄습니다. 2만 원에 빌릴 수 있어서 되게 저렴한 가격에 저희 다들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서 만족하고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바가지 요금 논란을 막기 위해 해수욕장에서 운영되는 계절 음식점을 중심으로 요금 책정이 적절한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계절 음식점은 우리 위생부사랑 이런 협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해나갈 거고요. 파라솔이랑 우리 평상 요금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정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지역 해수욕장 이용객은 지난 2016년 400만 명을 돌파한 이후 지난해 100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비싼 평상 요금과 배달 음식 금지 등 갑질 논란으로 전국적인 비판을 샀는데 이번 피서철에는 바가지 요금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여름철이 길어지고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벽걸이형 에어컨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이 많이 팔리는 제품들을 살펴봤더니 가격과 에너지 효율, 성능에서 큰 차이가 났습니다. MBC 충북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룸 등 작은 공간에 주로 설치하는 벽걸이형 에어컨.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35%가 1인 가구가 되면서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5개 벽걸이형 에어컨의 성능 등을 시험 평가했습니다. 35도 공간에서 24도까지 얼마나 빨리 떨어지나 확인한 냉방 속도에선 삼성전자 제품이 9분 53초로 가장 빨랐습니다. 5시간 동안 작동하며 평균 온도를 시험한 설정 온도 대비 편차는 LG와 삼성, 하이얼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습니다. 최대 풍량에서 최대 소음은 캐리어 하이얼, 삼성전자가 우수했습니다. 가격은 40만 원대에서 120만 원대까지 크게 차이 났는데 에너지 효율 등급은 100만 원대 제품들이 1등급, 나머지 40만 원대 제품들은 5등급이었습니다. 월간 전기요금이 최대 5천 원까지 벌어지는 수준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차이가 있어 구입 시 꼼꼼한 비교가 필요했습니다. 월간 에너지 비용과 CO2 배출량은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1등급일수록 적었고 한 개 제품이 월간 에너지 비용 17,000원부터 CO2 배출량은 시간당 141g으로 가장 적어 우수했습니다. 전력 효율을 결정하는 실외기 인버터 압축기의 보증 기간은 LG와 삼성이 10년 이상으로 4년인 나머지 3개 제품보다 상대적으로 길었습니다. 소비자원은 본격적인 여름 더위가 시작되면서 최근 에어컨 냉방 기능 불량과 설치 하자에 대해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한다는 상담이 지난달보다 68%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설치 후에는 반드시 작동 테스트를 통해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재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디지털 성폭력 없는 학교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매곡초등학교와 송정동초등학교 등 4개 학교를 시범학교로 정해 안전한 학교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시범학교에 지정된 4개 학교에서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함께 대책 마련을 위한 컨설팅도 진행됩니다. 지난해 귀농인이 많은 상위 5개 지역에 전남 해남군과 고흥군이 포함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이 공동 발표한 2024년 귀농어 귀촌인 통계를 보면 귀농인 8,400여 명 가운데 해남으로 귀농한 사람은 123명, 고흥이 120명으로 경북 영천과 상주에 이어 전국 3, 4위를 차지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농업인이나 어업인이 되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귀농 귀여인은 3년째 감소세를 보인 반면 귀촌인은 3년 만에 증가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더위가 다시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 먼저 보시면 광주와 전남 곳곳에 구름이 가득한 모습이고요. 영광과 보성 등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마저 자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오늘 기온은 높게 치솟겠습니다. 출근길 기온 20도 안팎에서 시작한 가운데 한낮 기온 29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겠고요. 특히 한낮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기온 자체도 이렇게 높게 오르는 데다 습도까지 더해지면서 체감 온도는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온열 질환과 식중독 등 더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많은 지역에서 오늘 출근길 기온 20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지금보다 10도가량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강진의 낮 기온 29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여수의 낮 기온 27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더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모레인 토요일에는 광주와 전남에 5에서 40mm가량의 장맛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